예, 반갑습니다. 여기 뒤에는, 반장님 뒤에는 왜 다 전멸이에요? 예? 어디 가셨어요, 다들? 예. 저 뒤로 가셨구나. 예. 왜 저 뒤로 가셨어요? 응? 싸우신 건 아니고? 예. 그래. BPN은 없으신가요? 예, 그래요. 예. 전 사는 집은 구축 아파트라서 그 막 물이 새가지고 많이 이제 수해민이야, 수해민. 천장에서 막 물 새고 막 이래가지고. 예, 아무튼 뭐 비 피해 없으셨으면 뭐 다행이죠. 뭐. 예. 이쪽 전방 쪽도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전방에도. 여기 뭐 파주 이쪽도 일산도 많이 왔죠. 많이 왔어요? 예. 파주에서 오지 않았어요? 비 많이 왔죠. 그래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진도는 포인트 17번에 이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서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보면 과태료 부과되는 뭐 그 어떤 사유하고 금액하고의 연결이 틀린 거, 뭐 잘못된 거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1번에 보면 개공이 의뢰받은 표시 광고를 하면서 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뭐 명소연 성명번호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어가 개공이니까 여기를 얼마로 받아야 돼요? 백과태료로 받는 게 맞죠? 예. 2번 역시 개공이 표시 광고하면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원래 명시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요거 우리 채색 한 번만 해줄게요. 그러니까 중개부조원이 있다, 뭐 이름 뭐다, 전화번호 뭐다, 이거 절대 오픈하면 안 되는데 이거 했다. 예, 그러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다 별표 단어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요 1번하고 2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개공 아닌 자라는 주어가 나오면 아닌 자, 예, 아닌 자가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몇 년 몇 천으로 받아야 돼요? 1년 1천.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이 있는 거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근데 이제 1,0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 광고를 했다요. 그러면 이거를 허위 광고라고 하고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 이런 거를 통칭해서 무슨 광고라고 하죠?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합니다. 이 부당한 표시 광고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 연결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뭐 네이버 같은 업체가 국장한테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요. 이 무슨 자료 내봐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 그러면 요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국장이 부과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뭐 이런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 47번 우리 표시 광고할 때 공통적 명시사항 요거 밑으로 한번 빼서 공통적 명시사항은 5개가 있고요. 그거 암기 코드 한번 암기해 볼까요? 뭐가 있죠 이거? 예, 명소연 성명번호 명소연 성명번호 요렇게 5가지가 그 광고하는 수단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언제나 명시해야 하는 5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이제 명이 있는데 명이 뭐냐면 요 기업번에 있는 명칭을 말하는 거고요. 소는 당연히 소재지겠죠. 근데 여기 이제 니은번의 소재지하고 디귿번의 소재지는 똑같은 소재지지만 전혀 다른 소재지입니다. 니은번은 뭐에 관한 소재지예요? 사무소 소재지. 요거 우리 공통적 명시사항 어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 물건 소재지는 공통적 명시사항은 아니고 무슨 광고할 때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되는 명시사항이죠. 추가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디귿번은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이 뭐예요? 연이 연락처,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죠. 명소연, 요건. 그리고 성명은 광고하는 주체에 대한 성명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랑 누구의 성명을 말하는 거예요? 개공의 성명,
이제 개인 같으면 법인에서도 광고할 수 있나요? 그럼요. 법인에서 광고하면 누구의? 대표의 성명. 만약에 분사무소다 그러면 누구? 책임자의 성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번호가 무슨 번호를 말하냐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번호요? 등록번호.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6개인 것 같은데, 그죠? 6개 맞죠? 6개. 48번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고요. 개공 아닌 자라는 주어 나오면 광고하면 일단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바로 의해서 제가 몇 년 몇 천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1년 1천, 500과태료는 틀린 거고요. 그렇죠? 개공이 광고하면서 부당하게 하는 게 500이고 아닌 자가 하는 광고면 1년 1천이고 그러니까 3번 개공 아닌 자에 의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 취지는 무등록 중개업의 근절과,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뭐 중개업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거를 일종의 광고 실명제의 정착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4.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려면 사무소에 관해서는 명소연 뭐 이거 얘기하고, 개공에 관한 사항은 성명과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여야 하나, 당연히 뭐에 대해서는 명시하면 안 되겠어요. 중개 보존에 대해서는 명시하면 안 되고, 요거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그리고 일정한 사항 명시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명소연 성명번호 이거 명시하지 않으면 100과태료가 있다. 자, 49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관련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얘 별 한번 해줄게요. 요즘에 이제 표시 광고 쪽에서는 그 원래 위에 이제 뭐 예컨대 뭐 명소연 성명번호 요거는 조금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좀 냈던 거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요 모니터링을 좀 잘 내고 있는 편이에요. 최근 시험에는 모니터링. 자, 일단 모니터링은 누구의 권한사항이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국장의 고유 권한사항이에요. 그래서 국장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국장이 이거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뭐 인력, 뭐 시설, 뭐 장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냐면, 어디에다 위탁을 하고 있다 그랬죠? 한국부동산원, 뭐 아니면 뭐 인터넷 문화진흥재단 뭐 이런 데다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디귿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모니터링 업무를 뭐 할 수는 없다. 위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가 그 회원들로 돼 있는 거죠? 개공들. 근데 개공들이 광고하는 거를 협회에서 모니터링 한다? 여기서 좀 뭐 봐줄 사람들 다 봐주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협회에다가는 위탁이 안 되는 거 어때요? 맞아요. 협회는 빼고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니은문 올라가서 국장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같은 업체에다가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누가? 얘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면 누가 과태료를 해야 되냐면 국장이 과태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국장은 얼마짜리는 못해요. 100만 원짜리는 국장이 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이 아니에요. 국장은 얼마짜리만 하냐면 500짜리만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늘 모니터링 업무는 분기별로 하는 무슨 모니터링과 무슨 모니터링이 있을까요? 기본과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기본은 얼마나 자주?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그 다음에 수시는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건데,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국장이.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뭐 돈을 주고 모니터링도 부탁하는 거니까요. 요거 니을번 어때요? 맞아요. 미음번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본 모니터링은 얼마나 자주 한다 그랬죠? 위에서 분기. 그럼 분기면 몇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그럼 세 달치를 모아서
장관한테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양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얼마 없을까요? 많이 많죠. 그래서 이거 30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니터링은 글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건데 얘는 짧게 하는 거예요. 지역도 좁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얘는 결과물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30일의 절반 15일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맞는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 위탁받은 기관에서 장관한테 결과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이 그 결과 보고를 받고 실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냐? 안 돼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는 대부분 뭐 100만 원짜리 과태료나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장은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1차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통보를 해주는 거냐면 시도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로 말하면 국장이 일단 누구한테 먼저 알려줘요. 경기도지사한테 알려줘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다이렉트로 개공들한테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시도지사도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이걸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등록관청이니까 시군구에다가 이걸 내려주면,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조사하고 조치하는 뭐 이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이걸 조사했으면 이걸 다시 국장한테 알려줘야 될 거니 이게 10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30, 15,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들이 좀 있는데 전부 다 의미가 다른 기간들이라서 요 정도, 여기 지금 몇 번 문제인가요? 49번 정도 문제만 아시면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다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빠질 만한 거는 없죠. 옳은 거는 뭐 하나 빼고 다 옳은 거예요. 니은번 하나 빼고 옳은 거다. 그럼 5개인가요? 예. 자, 50번 문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려면 셋 중에 하나, 없는 물건을 광고하거나 허위, 그 다음에 과장, 부풀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뭐예요? 기만. 아예 소비자를 속이는, 가지고 노는 형태의 광고.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 이거를 우리 합쳐서 무슨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번은 명시하지 않은 뭐 이런 말 썼잖아요. 명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허위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예요. 기만도 아닌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명시 안 한 거니까 얼마 과태료? 100과태료. 그렇죠? 명소연 성명번호 명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네요. 자, 그러면 2번부터 무슨 광고인지 한번 볼게요. 부당한 광고에서. 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했대요. 그럼 과장 광고지 뭐. 그렇죠? 과장하는 광고. 그럼 과장하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 맞죠? 3번인 물건이 존재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대요. 물건이 존재는 하니까 무슨 광고는 아닌 거야. 허위 광고는 아닌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대상이 될 수 없냐면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하자가 엄청 많아서 뭐 중개하기가 좀 어려운, 될 수 없는,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선순위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 아주 무서운 등기가 뭐가 있죠? 응? 우리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아주 무서운 어떤 경고를 주는 그 등기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있으면 엄청 무서운 일종의 사이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처분인데 뭐 할 수 없는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거 엄청 무서운 시그널이에요. 근데 그게 몇 번으로 있으면? 1번으로 있으면 엄청 무서운 거지. 그거만큼이나 무서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응? 저당권은 돈을 빌려 썼다는 거니까 저당권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돈 갚으면 지울 수도 있다. 근데 가처분은 돈 가지고 지울 수가 없거든. 근데 가처분만큼이나 좀 엄청 위험한 시그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압류 말고, 가압류도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가압류권자 오라 그래가지고 야, 돈 얼마 너 받을 거 있어 해서 돈 주고 그냥 지워버릴 수 있거든. 가등기인데 어떤 가등기? 담보 가등기 아니면 보전 가등기? 응?
그러면 여러분 담보가등기하고 보전가등기가 뭔지는 구분은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고 담보용 가등기니까 그건 돈 빌려 쓴 거고, 보전가등기는 순위보전가등기라고 해서 그 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게 돈이에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되어 있거나 선순위 보전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중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뭐. 그거 있으면 아주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거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광고를 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 되어 있는 물건은 싸게 나올까요? 아니면 비싸게 나올까요? 싸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막 그 말 그대로 호객하려고 그런 거 광고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종합해 보면 무슨 광고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만.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의사가 없대. 역시 하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아예 소비자를 속인다. 소비자를 속인다는 게 뭐예요? 다 기만하는 거. 요거 이제 세 개 다 합쳐서 기만하는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번은 1번을 제외하고는 다 그 부당한 표시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1번 문제는 공통적 명시사항 5개가 뭐였었죠? 아까 명소연 성명 번호가 있는데, 이 명소연 성명 번호 말고 명소연 성명 번호 말고 뭐 해야 하는 거, 추가 명시해야 되는 거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소연 성명 번호 말고 추가 명시사항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사무소 소재지는 제껴야지. 왜 사무소 소재지는 제껴야 돼? 여기에 들어가니까, 공통적 명시사항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물건 소재지, 면적, 가격, 추가 명시사항 맞아요? 인터넷 광고할 때.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도 맞아요. 거래 형태, 매매냐, 뭐 교환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언제 사용 승인 받았는지, 방향, 관리비 같은 거, 그리고 총 층수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추가 명시사항에 들어가요. 그럼 51번 같은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한 적은 없지만 혹시 나온다면 요거 빼면 추가 명시사항이지 뭐. 그쵸? 그러니까 이걸 추가 명시사항이 되게 많아서 이걸 우리가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요거 빼면 다 뭐다? 추가 명시사항이다.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하셔야 돼. 뭐를 조심할 거냐면, 소재지가 2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공통 명시사항이고, 요거가 추가 명시사항이니까 요 소재지랑 요 소재지만 주의하시면 되겠다라는 건. 그러면 6개죠, 그죠? 6개. 자, 18번 포인트에 이제 이전 신고, 여기다 별 하나만 해줄게요. 사무소 이전인 사후 신고 하죠? 사후 며칠? 10일 내에 이전 전, 이전 후 이런 식으로 나뉜다면, 그러니까 멀리 갔다면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요? 이전 전, 이전 후.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죠. 이런 게. 직전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52 이전 신고에 대한 내용 틀린 건, 갑군에 사무소를 둔 개공 A는 을군으로, 그러니까 갑군에서 울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했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하는 게 맞아? 을군. 근데 이제 요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냐면 10일이냐니까 1월 18일이면 어때요? 10일 안 지났죠? 그럼 1번은 어때요? 잘했고, 2번 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분사무소에 대한 이전 신고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분사무소 쪽에다가 하는 거 아니고 항상 어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요 2번에다가 채색도 좀 하나만 잡을게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별표도 한번 해주시고, 분사무소가 관내에서 움직이든 좀 멀리 가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분사무소 이전은 반드시 어디다가 신고한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신고한다. 3. 개공되는 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에 법정기간 내, 법정기간은 며칠 내에요? 10일 내에
그렇죠? 이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럴 수 있죠. 얼마짜리? 과태료 얼마짜리? 이전 신고 안 하면 얼마? 100. 100 과태료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죠? 자, 4번 개공인은 사무소를 이전하고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이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우리 달리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얘기하죠. 이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세 가지 경우에 들어가야 돼요. 첫째, 개설 등록할 때도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이전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언제 들어간다고요? 처음에 개설 등록할 때, 그리고 이전 신고할 때, 그리고 또 언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요 세 가지 경우에 사무소가 필요하니까 이때도 같이 제출하는 거 맞죠? 예. 자, 5번 개공 F는 개공 G가 사용 중인 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쓰고 있었던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사무소를 이전 신고하였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뭐를 통해서 뭐를 만든 결과예요. 이전 신고를 통해서 무슨 사무소를 만든 거야? 소위 말하면 지난주 배우신 거 공동사무소, 그죠? 기존에 G가 사용 중에 있는 데를 F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G의 승낙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사무소가 되는 거냐고,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전 신고를 통한 공동사무소. 53, 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개공이 사무소를 이전하고 신고할 때 항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다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볼게요. 우리가 이전을 등록관청 내에서도 할 수 있나요? 예, 관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관내에서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등록증을 어떻게 해주는 게 원칙일까요? 수정교부 아니면 재교부? 원칙, 재교부가 원칙. 재교부라는 거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제자가 들어가니까 유료예요. 행정수수료 있어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예외적으로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는 수정해서 소재지만 바꿔가지고 교부할 수도 있어요. 원래 종이 그대로. 이거는 유료, 무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청 내에서 움직였을 때는 재교부도 가능하고 수정교부도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그러니까 민원인, 개공이 하는 거다 아니면 공무원이 선택하는 거다. 이건 개공이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령 그 재교부로 받고 싶으면 돈 내고 재교부 받으면 되고, 아니 나는 그냥 수정해서 받을란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항상 수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어때요? 맞아요. 관내에서 움직였을 땐 그럴 수 있고요. 2. 모든 개공은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안에 신고.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3. 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에 항상 등록관청이 변경된다. OX, X. 관내에서 움직였으면 우리 등록관청이 바뀔 일이 없는 거잖아요. 4.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대. 멀리 갔대요. 이러면 행정처분의 관할관청이 바뀐다 아니면 안 바뀐다? 멀리 갔다니까, 멀리. 우리 고양시에 있다가 파주시로 간 거예요. 그럼 바뀌어야지. 어디로?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바뀐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줄게요. 그러니까 종전관청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관청으로 보내주고 송부해주고, 행정처분은 이전 후 관청에서 받게 되는 거죠.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 등록관청과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요거 이제 5번 문항이 작년 36회 때 이제 적중했던 질문인데요.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는 거야? 10일 내에. 똑같이.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 두 군데다 신고하는 거야.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시군구를 말하고, 매수신청 대리업 했으면 지방법원에도 신고를 당연히 하는데 둘 다 10일 안에 해야 된다. 54. 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 옳은 건
개공은 그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하면 이전 후 7일 안에라고 해요. 7일 아니고 10일 안에, 10일 내에 10. 우리 이전을 하면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집 이사 가면 할 일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래서 할 일이 많은 걸 우리 뭐가 있다 그래? 열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열 일. 이전하면 열 일이 있어서 10일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이 법인인 개공이 그 분사무소를 동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고자 할 때 분사무소 소재지 아니에요. 무조건 어디라고 해야 돼? 주사무소 소재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맞고 날짜는 맞고. 3. 개공이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멀리 갔다는 얘기죠. 예. 그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3번 어때요? 맞았고. 자, 법인인 개공의 주된 사무소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이거 틀렸어요.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잠깐만, 표현이 등록관청에 새로이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네.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를 관할지역 외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가령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간다. 그러면 파주시가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니까 이전 후, 요거는 맞네요. 근데 뒤에가 틀렸네. 이전을 하고 나서 새로이 등록을 다시 해라. 어때요? 틀렸어. 그냥 이전 뭐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는 거하고 개설 등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5번 개공이 그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7일 전까지라고 했는데 그 사후 신고잖아요. 사후 10일 내에. 그리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신고. 완전히 틀린 표현이고 3번만 옳은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 55번 처리 기간 혹은 기한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며칠이라고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실 수 있는 내용 드립니다. 등록 신청하면 관청에서 며칠 안에 처리해 주나요? 7일. 7일 내에 어떻게 해주죠? 관청 공무원은 7일 안에 뭘 해주지? 통지. 그러니까 뭐 했다고 통지해 주는 거야? 등록했다고. 당신이 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번호도 알려주겠지? 번호, 등록번호 뭐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처리 기간, 요것도 7일 내에요. 근데 요거는 7일 안에 뭐를 해주냐면 설치 신고 확인서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막바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분사무소는 처음부터 뭐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보증 설정. 그러니까 7일 안에 뭐를 아예 해주는 거예요.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는 거죠. 등록 취소가 되면 반납 며칠 안에 해야 되냐면 7일. 무엇을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등록증을.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그리고 자격증도 며칠 안에? 7일 내에. 이거는 누구한테 반납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 그쵸? 이전 신고는 며칠 안에 하냐면 10일. 요것만 딱 10일이네요. 요것만 10일이고 나머지는 다 7일이니까 5번이 틀렸고요. 자, 56번 가로넣기가 나왔는데요. 바르게 연결한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 사무소 이전한 때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가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랬거든요. 요 가로가 뭐 이제 그 내용에 나와야 되냐면 정하는 바 이 얘기잖아요. 이 정하는 바라는 거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절차. 그러니까 여기 가로가 정하는 절차. 근데 우리 과목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뭐 개설 등록의 절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이전 신고의 절차, 휴업 신고의 절차, 뭐 폐업 신고의 절차,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 모든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국토부령. 예,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저장해요. 무슨 영으로 정한다고요? 국토부령으로. 무엇을? 절차를.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준이 있잖아. 기준.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은 누가 정한다 그랬죠? 지난주 우리 문제 나오지 않았나? 등록 기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안 드렸을까요? 기준은 자주 바꿔야 돼요? 아니면 한번 정해놓으면 뭐 몇백 년간 이렇게 뭐 운영해야 돼요? 예? 그거 뭐야? 대통령령. 기준은 대통령령. 절차는 국토부령.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어디다가 신고해야 돼? 주사무소. 예, 주된 사무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조합이 3번이 연결이 잘 된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57번,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종전의 관청에서 이전 후 관청으로 송부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랬거든요. 얘를 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전 전에서 이전 후 이렇게 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한 거잖아요. 우리 개공이. 그쵸? 예,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어요. 신고 어디다 해요? 여기다가 이제 이전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이전 신고할 때 꼭 첨부해야 하는 게 있어. 아까 우리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도 첨부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들어가야 돼. 등록증. 그러니까 개설 등록증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등록증이 꼭 들어가야 돼요. 첨부. 예. 그러면 등록증은 누가 가지고 있다가 누가 첨부하는 서류다. 응? 자, 다시 등록증을 여기 첨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등록증은 원래 누가 갖고 있던 거야? 아니죠. 여기 전에서 이전 후로 이전을 했잖아요. 누가 이전한 거예요? 관청에서 이전했어? 개공이 이전했어? 개공이 이전했지. 그럼 개공이 여기다 신고를 할 건데 신고할 때 뭐를 첨부해? 등록증. 그 말은 등록증은 누가 갖고 있다가? 개공이 갖고 있다가 신고할 때 첨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송부하는 거 아닌 거 찾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답이지 뭐. 어디 갔어요? 등록증. 얘가 답이야. 등록증은 송부하는 서류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등록증은 뭐 하는 서류야? 첨부 서류야. 개공이 첨부하는 서류지 송부하는 서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송부하는 서류는 누구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게 되는 거야. 이전 전에서 이전 후로 서류를 송부한다. 뭐 이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예. 그 송부하는 서류에는 이 개공이 원래 등록할 때 냈던 서류들, 뭐 교육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보내주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이미 받은 거. 요거는 1년간 받은 거. 근데 왜 하필 1년치만 보내줄까요? 한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내줘도 되는데 굳이 1년치만 보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격하고는 상관없고 여기 결격이라는 말은 없잖아. 왜 1년치만 보내줄까요? 3년치도 있고 5년치도 있고 있을 텐데. 응? 시효 아니고 시효 말고 시효하고 좀 비슷한 거. 승계 말고 네 글자인데. 네 글자. 그러면 힌트. 자, 우리가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절취, 삼진아웃 되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로?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걸린 거는 업무 정지인데 누적이 있어서 조금 세게 처벌하는 걸 뭐라 그래? 가중처벌이라고 하잖아요. 가중처벌. 그 가중처벌이 1년이야. 그러니까 1년치만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1년치만 더 한다고. 1년 지나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1년이라서 1년치만 보내준다. 여기다 3년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1년치만 보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대장도 보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등록증하고 등록대장은 다른 건가요? 완전 다른 거예요.
등록증은 원래 누가 갖고 있던 거? 개공이. 등록대장은 공무원이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대장은 이전전에서 이전으로 보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관에서 관으로 보내주는 거. 그리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얘기는 그 여기서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이쪽으로 가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행정처분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받을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무조건 행정처분은 어디서 해야 돼? 이전 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포인트 19번에 휴폐업 여기다 우리 별 하나 해주시고, 얘는 사전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 예. 그리고 신고할 때 뭐를 꼭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냐면 등록증을 꼭 원본 형태로 첨부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야 돼. 개공이 직접.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가 방문과 전자가 있다면 뭐는 되고 방문은 되는데 전자가 안 되는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휴폐업 신고는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 그래서 뭐 그 상중하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면 뭐 중이나 하 정도 되는 문제라서 무조건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58. 휴폐업에 관한 설명 옳은 건 징집으로 인한 입영, 요거 현역 입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아요. 부득이한 사유니까. 요거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거예요. 현역으로.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여름철에 막 해병대 입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역 입대. 예, 그러니까 뭐 21개월 뭐 이런 식으로 군대 가는 거 있잖아요. 개공하다가 갑자기 군대 갈 수 있나? 그럴 수 있죠. 뭐 얼마든지 나이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휴업과 폐업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자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3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거 그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여기다 별표.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빈출. 분사무소 단위로 쉬거나 분사무소 단위로 폐업하거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휴폐업이 왜 안 되겠어요? 4번 휴업 기간 중에는 이전할 수 없다. 이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전은 내 마음이니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이전 가능하고 개공 사망 했대요. 그러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가족들일 텐데 가족이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예,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뭐 가족 중에 누가 사망한 거니까 뭐 장례 치르고 하면 되는 것이 폐업 신고를 뭐 무슨 저기로 하겠습니까? 자, 59번 문제는 별표를 하나만 잡아요. 틀린 것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단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아까 뭐 나왔던 뭐 입영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6월을 뭐 할 수도 있고요. 초과할 수도 있다. 초과 오케이. 예.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초과가 가능한 거고요. 2. 신고한 휴업 기간 중. 여기서 신고한 휴업 기간 중이면 이 개공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등록이 없는 거예요? 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증이 없는 거지. 등록은 있고 등록은 살아있고 증이 없는 거지. 증을 반납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업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개신고를 하고 증을 찾아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했다면 등록이 취소된다. 너무 세지 않을까요? 등록 취소까지는. 네. 그러면 재개신고 안 한 걸로 보면 돼요. 재개신고 안 하면 뭐야? 100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면 되는 거죠. 휴업 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당연히 이중소속은 금지되고요. 이중소속은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떨어지는 1년 1천의 형벌이 떨어지는 범죄 행위인데 범죄를 휴업 중에 해도 괜찮아 이렇게 허용할 일은 만무하죠. 그래서 이중소속은 언제나 금지. 4번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 휴업하다가 쉬어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 폐업. 근데 폐업하고 나니까 또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 등록, 재등록 어때요? 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5번은 얘도 작년에 이제 적중됐던 그런 질문인데
우리가 그 휴업 신고라든가 폐업 신고는 원래는 어디랑 어디랑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등록관청이랑 세무서에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일괄로 할 수 있다. 이거 폐업도 마찬가지죠. 폐업도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등록관청이고 여기도 등록관청이잖아요. 여기는 무엇을 한 등록관청이죠? 사업자 등록. 이 5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60번 휴업에 관한 설명 틀린 거. 3개월을 뭐하는 휴업이라고 돼 있죠? 초과하는 휴업,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이러면 사전에 뭐 해야 돼? 신고. 그럼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3개월을 뭐하지 않은 휴업이라면, 초과하지 않은 휴업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냥 쉬어도 된다는 얘기지.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그냥 쉬어도 된다. 근데 세 달을 넘어갈 때는 신고해야 되고, 여기 이제 2번에 보면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이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개공일 텐데,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직 업무를 시작할 만한 뭐 여건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니까 개공이야 뭐 사정이 있어서 안 하고 있다고 치지만 공무원은 이거를 뭐라고 이해해 줘야 돼요? 휴업으로 이해해 줘야지. 휴업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다시 한번, 이걸 안 하고 있는 개공위원 사정은 있지만 공무원은 사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휴업. 근데 그 휴업이 얼마를 초과해? 3개월을 초과해. 그럼 뭘 해야 돼? 신고해야지. 근데 신고를 해야만 제재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3.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라고 했는데, 요 휴업이 얼마간 휴업인지 모르잖아요. 신고했는지 신고 안 했는지 모르니까 재개 신고할 때는 항상 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는 신고를 하는 게 맞고, 그 3개월 초과하는 휴업, 다시 말씀드리면 휴업 신고 한 휴업의 경우에는 재개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한 달 쉬다가 다시 재개하려고 한다. 그럼 그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4.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 근데 요양 같은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렇죠? 예. 5번 휴폐업의 경우 방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재개랑 기간 변경 신고 이렇게 밑줄 한번 해주시고, 얘네는 무슨 신고도 가능하고 무슨 신고도 가능해요. 방문도 가능하고 전자적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휴폐업 신고는 반드시 방문으로만 해야 한다. 요거 별표 하나만 할게요. 요것만 가능하고요. 자, 61번 문제. 61번 문제는 틀린 것 뭐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 제가 여기다가 기출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기출 왜 써놓는 거죠? 응? 아니 왜 써놓냐면 제가 욕 안 먹으려고. 그냥 풀면 욕할 수도 있어서 욕 안 먹으려고 기출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약간 좀 특이하게 냈어요. 1번 개공 A는 2개월을 휴업하면서 라고 했거든요. 2개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럴 일이 없지. 왜 그럴 일이 없어요? 원래 3개월 초과할 때만 신고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 1번 문장은 거짓말인 거야. 그렇죠? 거짓말이잖아. 받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2번. 개공 B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 이게 현역 입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7달, 7개월의 휴업을 신고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7개월 이후에 또다시 6개월의 기간 변경 신고, 그러니까 연장 신고를 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냐하면 입영이니까. 그럼 요거 하고 끝나고 나서 또
7개월 또 이렇게 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니까. 3. 개공씨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얘도 무슨 사유라고 봐야 돼? 부득이한 사유. 10달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처음부터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득이한 사유라서 그런 거예요. 4번. D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라고 했는데, 폐업 신고 안 하면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과태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휴폐업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 그지? 근데 2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에?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있다? 100만 원 이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게 좀 된 문제인데 처음으로 본 거야, 이런 거. 되게 당황했겠죠. 그 무슨 예리냐면 요 날짜가 이제 안 보였다면 일본에서 이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업 신고를 우리가 뭐 얼마라고 이렇게 일단 알고 들어가요.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20만 원 받았다. 이 바보같이 20만 원이 뭐야?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기 좋잖아. 100만 원 이하니까 2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번. 개공인은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를, 변경 신고는 이미 그 등록증이 가 있는 상태에서 기간만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 무슨 신고도 가능해요? 전자적인 신고. 방문으로 하는 거는 어때? 이것도 가능하고. 전자든 방문이든 둘 중에 편리한 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다. 다음 중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물었어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 어때? 신고 해야 되고, 휴업한 신고 기간의 변경 신고도 해야 되고, 폐업 신고도 역시 해야 되죠. 근데 개공이 사망하면 폐업 신고를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할 사람도 없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고, 재개 신고도 어때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63. 재개에 관한 설명 옳은 건, 휴업 기간이 끝나야 재개할 수 있다 아니면 언제나 아무 때나 재개할 수 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재개 신고만 하면 가능하고요. 2번. 휴업 신고 후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여기 즉시 반환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재개 신고에다가도 채색 한번 해줄게요. 아까 재개 신고는 뭐로도 되고 뭐로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방문 방식도 되지만 전자적인 방식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전자로 했다, 재개 신고를 전자로 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고, 뭐 그 구청 가는 동안에 뭐 홈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집에서 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는 동안에 버스나 뭐 이런 뭐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러면 찾아오는 거는 어떻게 찾아오면 되겠어? 방문해서. 그죠? 이거는 방문해서 찾아오면 되는 거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재개 신고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자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찾아오는 건 가서 찾아오면 되겠잖아요. 아니면 뭐 택배로 보내달라고, 퀵 서비스 같은 거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요. 3번. 휴업 기간 중 재개 허가를 받아서라고 했는데, 재개 허가까지는 아니고 뭐 하면 되겠어? 재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재개 신고. 재개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교부는 새로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새로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신청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재개 신고를 하면 즉시 뭐 한다? 반환한다. 여기서 즉시 반환한다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등록증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교부하고 뭐가 다르냐? 즉시 반환은 돈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원래 갖고 있던 거 돌려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재교부는 재자가 들어가니까 돈을 받는 거야. 유료라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번은 휴업 기간이 변경되면 자동 재개업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재개업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만, 재개 신고해야만 우리 뭐가 되는 거죠? 등록증 찾아오는 뭐 이런 거가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요거까지 볼게요. 관할 세무서에게도 해도 되는 신고는 요거죠, 뭐 휴폐업 신고.
요 효표업 신고. 요 문제도 별 하나만 해줄게요. 일괄로 하는 거예요. 일괄 신고. 원래 등록관청이랑 세무서에 해야 하는 신고를 일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이에요?